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이완영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글로벌 무역물류학과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글로벌 무역물류학과 TV를 개설합니다. 그래서 매번 그 이슈들에 대해서 무역, 물류, 유통 또는 글로벌 경영 이와 같은 분야들에 대해서 짧게는 10분 내지 15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아주 핵심적인 것만 딱딱 집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요. 이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과의 다른 교수님들 그리고 필요하다면 외부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와 같은 그 컨텐츠를 계속 여러분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환경 이슈와 비즈니스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세상이 완전히 변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 변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변했습니다.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가치가 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도 변화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환경 문제입니다. 이 환경이 단순히 친환경적인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환경 문제가 곧 기업의 전략이고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따라서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우리 비즈니스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포스트 팬데믹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COP26이라는 그 UN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어요. 그때 저 사진이 저도 이제 신문에서 본 사진인데요. 남태평양 섬나라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의 조그만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이지만 그 외무부 장관인 사이먼 코페라고 하는 분이 지금 연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연설을 하고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지금 바다입니다. 저 바다가 불과 얼마 전에는 또 투발루라는 나라에 저 바다로 차 있는 저 부분이 육지였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해수면을 지금 물이 올라오고 있는 거죠. 해수면이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기후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함으로 말미암아서 빙하가 녹지요. 또 여러 가지 이상 기온들이 생기지요. 또 수증기나 특별히 이 전 세계를 도는 이 그 대양에서의 바다에서의 그 해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심각성을 알리려고 지금 저 외무부 장관이 저렇게 바다에 반쯤 무릎까지 좀 빠져서 소위 기조 연설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게 단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뭐 많은 그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한 2050년 뭐 그 이상이 가면 지구의 많은 부분들이 물에 잠길 것이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리포트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비즈니스는 어떠해야 되나라는 거에 대한 문제점이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비즈니스에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게 있다면 국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업의 변수입니다. 이건 예전에는 없던 거예요. 우리가 글로벌 세상이 되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와 자유로운 어떤 그 비즈니스 상거래가 일어날 때는 대부분 다 자유화로 갔어요. 그래서 그 자유화에 추구하는 방향은 뭐였냐면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죠? 예, 그리고 비즈니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그걸 뒷받침하는 그와 같은 선에서의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가가 통제하거나 규제하거나 어떤 그 제동 장치를 거는 거에 대해서 소위 우리 그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면으로 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 부정적인 면이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한편에 있는 하나의 환경 요인으로 불과했던 이 국가 변수가 이제는
완전히 상수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들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바이러스가 확산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영향이나 심각성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바이러스가 우리가 지금 겪었습니다만은 바이러스가 확산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국가들이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나라만 통제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2년여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나라가 아무리 통제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의 흐름이라는 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요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따라서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거에 따른 영향이 커지거나 심각성이 커지는 거에 따라서 기업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게 어디로 가냐면 국가의 협력이나 또는 국내 간의 협력이 어떻게 되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나서 첫 번째로 주안점이 두어지는 게 국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국내 자체적으로도 어떠한 협력과 공동의 어떤 그 이슈들을 함의로 담아나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협력적으로 풀어나가는 수준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를 체계를 갖추고 있느냐가 굉장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또 어디에 또 영향이 같이 갈 수밖에 없냐면 의료 시스템입니다. 의료 시스템의 대응 수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른 이야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불확실성 변수입니다. 이건 또 국가마다 다 다르고 소위 말해서 이런 나라가 의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됐어? 라고 놀랄 정도의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각 국가의 현황에 대해서 똑똑히 눈으로 보는 그와 같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위기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영향이 천차만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응 수준을 잘하고 협력 수준을 잘 세워서 국가나 또는 여러 가지 협력 기관들이 기업이나 이런 데서 그걸 잘 대처해 나간다고 했다면 대응 수준이 좋았다면 위기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은 또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불확실성의 변수에서 중요한 몫이 이 국가 변수와 그리고 기업의 협력 변수라는 면이 아주 중요하게 등장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위기 대응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결속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다시 바이러스가 확산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걸 결정할 정도의 문제가 되었고 이것이 또한 비즈니스와 기업의 현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이렇게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들이 마치 순환하는 것처럼 계속 순환고리로 돌아가면서 이 코로나가 국가나 또는 기업의 불확실성 변수가 되면 물론이고 기업의 비즈니스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 경영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를 든 ESG 경영, RE100, Fit for 55, 그 다음에 COP26, 그 다음에 UN SDG 이와 같은 것들은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냥 대표적인 거 몇 개만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1차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는 연도가 2030년입니다. 2030년이 되면 대부분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탄소 중립의 50%를 달성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2050년을 최종 골로 놓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 제로로 가겠다. 환경의 그 대기 오염을 시키는 거나 기후 위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겠다라는 목표점이 205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30년을 놓고 보세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는 지금처럼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방법과 패턴과 전략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승산이 없다. 아니 승산은 고사하고 생존도 어렵다. 지금 이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아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SG 경영,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다시 말하면 기업의 그 환경, 기업이 에너지 소재나 또는 비재무적인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여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경영이어야 된다. 그게 E고요. S는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이나 다양성을 비롯한 사회적인 임팩트, 소셜, 사회 공동체에 대한 안목, 이게 S예요. 그리고 가버넌스입니다. 기업의 윤리라든지 주주의 권리라든지 또는 임원, 성과보상 이런 거와 같은 정책과 관련된 지배구조의 내용, 그게 G입니다. 그래서 ESG, 예전에 없던 겁니다. 두 번째, RE 100입니다. Renewable Energy 100%예요. 기업이 사용하는 전량량의 100%를 205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게 RE 100의 목표예요. 현재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 340곳 기업 또는 기관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캠페인입니다. 또 Fit for 55인데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온실가스 절감 목표를 세웠는데요. 바로 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줄이겠다. 그리고 35년에는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내연 기관차, 자동차 판매를 금지하겠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현대자동차에서 2025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뭐 무슨 차종의 휘발유 디젤 생산을 금지하겠다. 더 이상 생산하고 판매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023년에는 환경 규제가 느슨한 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흐름입니다. 또한 UN 지속가능 목표입니다. 그걸 SDG라고 그러는데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UN에서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그와 같은 게 UN SDG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COP26은 그 UN 환경 변화에 대한 컨퍼런스에 대한 공동 선언인데요. 의장국인 영국을 주도로 해서 소위 그 무공해차를 100% 달성하겠다. 그와 같은 목표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35년까지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시장하고 그다음에 40년까지는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동차는 모두 무공해차를 100% 달성하겠다. 이와 같은 목표들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목표 달성, 구체적인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지속 가능이라는 거에 방점을 두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걸 순환 경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산업 시대에 있던 경제를 선형 경제라고 그러죠. 그걸 리니어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조금 더 발전돼서 재활용 경제라고 합니다. 그걸 리사이클링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지구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경제는 순환 경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형 경제는 밑에 쓰레기통 보이시죠? 자원을 채취해서 만들고 사용하면 버리는 거, 폐기하는 거. 이게 산업시대의 경제라면 재활용 경제는 자원을 채취해서 만들고 사용하고 다시 리사이클해요. 그걸 다시 재활용하고 재활용하는데 결국은 이것도 어디로 간다? 쓰레기통으로 결국은 몇 번을 재활용하다가 폐기하는 쪽으로 가는 게 리사이클링 이코노미입니다. 재활용 경제예요. 자,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지금 가고자 하는 경제 논리는 서큘러 이코노미입니다. 순환 경제입니다. 거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폐기가 웨이스트가 없습니다. 자원을 채취해서 만들면 사용하고 이걸 다시 리유스해서 리유튼해서 다시 만들고 또는 이걸 사용하고 다시 리페어해서 리사이클해서 다시 만들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순환 경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비즈니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순환 경제를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 모델을 다시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순환 경제로 접근하지 않는 기업의 비즈니스는 생존하기 어렵다.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두 개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순환 경제의 예입니다. 폐플라스틱을 이용해서 만든 침구입니다. 지금 저기 이불과 이부자리가 모두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침구예요.
지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가방의 그림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서 만든 가방입니다. 지금 국제사회와 기업들은 어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냐면 환경 오염을 최대한 막고 지구를 살리는 기본적인 가정하에 폐기가 없는 순환경제 차원에서의 물건의 순환을, 자원의 순환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통, 물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도 이와 같은 서큘러 이코노미의 개념이 도입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불과 2030년 가면 준비하지 않은 기업은 다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말 그와 같은 상황이 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